네, 안녕하십니까. 헤드만 오디오 한욱희입니다. 오늘은 그랜저 26년에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된 더 뉴 그랜저 보스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 사운드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피커가 14개, 그 다음에 외장 앰프가 여기 장착되어 있는데 10채널입니다. 이렇게 채널 수가 많고 스피커 개수가 많으면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소리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보스 사운드를 실제로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순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이 운전자 기준으로 사운드가 조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스피커 개수가 많고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튜닝해야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 부분들을 분석을 해보고 튜닝 방향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구성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에 서브우퍼가 선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서라운드가 달려 있고 뒷도어 스피커, 그 다음에 앞도어, 트위터, 미드레인지, 센터. 그러니까 앞쪽에 이 한쪽 채널만 봤을 때 3웨이 2채널이라는 뜻이죠. 채널이 하나를 가지고 이 미드우퍼와 트위터를 같이 구동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미드레인지가 따로 있으면은 소리를 굉장히 부드럽고 높은 출력에도 찌그러지지 않는 부드러운 중고음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물론 3채널이면 더 좋겠지만 아마 가격 때문에 했겠지만 2채널 3 스피커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이 실제로 어떻게 장착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앞도어입니다. 앞도어에 여기에 지금 6.5인치 플레인지, 미드레인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시보드 위에 있는 건데요. 좌우측에 이렇게 미드레인지 약 2.5인치의 중역대, 사람 보컬 대역의 사람 목소리와 그리고 악기 소리를 여기에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트위터인데요. 이 A필러에 이렇게 보스라고 새겨져 있고 여기에 고음을 출력하는 트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시보드 한가운데에 여기에 센터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피커가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여기에 있는 우퍼는 이만한 크기의 8인치입니다. 그리고 앞도어와 뒷도어에 있는 스피커는 이만한 크기의 6.5인치, 그 다음에 여기 미드레인지와 센터는 이만한 크기의 2.5인치에서 3인치, 그 다음에 여기 트위터, A필러에 있는 트위터는 1인치입니다. 자, 이렇게 스피커가 각각 다른 사이즈로 있다는 것은 사실은 소리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인 것입니다. 소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기 중의 진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RTA로 분석을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음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트위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트위터 대역이고, 여기가 미드 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서브우퍼 대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드레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5인치는 대개 여기에서 여기까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아래쪽에 있는 RTA를 보면은 우퍼는 여기까지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앞도어의 플레인지가 이런 식으로 고음까지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여기 청색이 보이면 청색은 이런 식으로 이 중역대부터 미드레인지가 여기까지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센터 스피커는 빨간색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력을 하는데 고음도 이런 약 6dB 슬롭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음은 스피커가 크고 이 중저음은 스피커가 6.5인치로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사람 목소리를 출력하는 미드레인지는 이 크기, 그 다음에 트위터는 이 크기, 이런 식으로 각각의 주파수에 맞춰서 스피커의 사이즈가 각각 다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자, 예를 들면 1kHz를 낸다, 출력을 하려면 1초에 1000번을 진동을 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8인치 또는 6.5인치에서 1000번을 진동을 한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10kH가 있는데 이 10kH 같은 경우에는 10kHz 같은 경우에는 1초에 10,000번을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10,000번을 움직이려면 사이즈가 이렇게 크면 안 되는 것이죠.
사이즈가 작아야 만번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사이즈가 이렇게 커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기가 이제 지금 63Hz인데 63Hz라는 것은 1초에 63번 진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스피커 개수가 많으면 사운드를 만들기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잘 짜여져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 첫 번째는 스테레오입니다. 이 스테레오가 운전자들 기준으로 조절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 자체는 첫 번째, 이 스테레오가 안 되는 이유는 L과 R이 위상으로만 조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론트와 리어는 시간으로 조절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이야기는 운전자 기준으로 해서 이 L과 R이 시간으로 조절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가깝고 운전석은 가깝고 여기는 멀기 때문에 이 스피커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시간으로 조절되면 스테레오가 잘 분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 시스템은 이렇게 L과 R은 위상으로 만들어 놓고 프론트와 리어는 시간으로 만들어 놨다. 그 이야기는 뭐냐? 여기 조수석이나 다른 좌석에서도 어느 정도 소리를 듣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순정의 의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긴 음상이 불분명하게 센터 스테이지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센터가 치우쳐져 있다. 이 좌측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상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명료도가 낮다라는 뜻이죠. 명료도가 낮은 이유는 이 운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좌측의 스피커와 우측의 스피커 또는 이 미드나 트위터 센터 얘들이 같은 시간에 내 귀에 도달해야 명료도가 높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네 번째는 출력이 낮습니다. 그리고 저음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없는 사운드다. 자,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선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센터 스테이지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으며 스테레오 분리가 덜 되어서 감동이 없고 소리가 명료하지 못하고 이 출력이 낮고 저음에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저음에 힘이 없는 이유는 이 선반에 있는 이 우퍼가 무한 배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울림통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인치고 출력도 낮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방방거리는 사운드로 힘없는 그냥 힘없이 미는 그런 사운드가 내 귀에 들려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앞도어와 뒷도어의 도움을 약간 받아야 되는데 이마저도 이 운전자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 힘없는 사운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순정 그대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이 스피커만 교체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는 여기 이렇게 스피커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피커만 교체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존에 있던 최소한의 밸런스마저도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 기존에 그나마 여기에서도 듣고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소리가 이 스피커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그 스피커의 특성 때문에 특정한 주파수 대역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RTA를 한번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 RTA를 살펴보면 이 좌측이 우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퍼가 실제로 여기에서 그대로 이 RTA 파형에서 나타나는 거죠. RTA라는 것은 내 귀에다가 마이크를 설치해서 이 20Hz부터 이쪽에 있는 20kHz까지 전 대역을 측정을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이 우퍼가 그대로 여기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레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앞도어에 있는 앞도어와 트위터, 플레인지의 이 6.5인치 이 대역이 낮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히려 이 대역이 약간 높죠. 나머지는 어느 정도 평탄한데 문제는 여기 고음이 너무 낮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음이 약간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고음이 이렇게 들릴 거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RTA를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전체적인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운전석에 앉았을 때
센터 음상, 그러니까 보컬이 어디에서 들리느냐, 그것은 바로 이쪽에서 들리는데, 원래는 여기에 있으면 L 스피커가 여기 있고 R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이 L과 R이 사람 목소리가 들리다가 왼쪽만 들렸을 때 이동하는 폭이 좁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요. R은 이쪽에 있고, 결국에 내가 이 한가운데에서 듣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이 L만 나올 때의 이 위치 변동이 적기 때문에 스테레오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들리다 악기 소리도 같이 들리다가 R만 이렇게, 그래서 스테레오 효과가 적기 때문에 마치 라디오를 틀어놓은 것과 같은 그런 사운드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센터 음상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시간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운전석 기준으로 이 우측 스피커와 좌측 스피커가 동시에 도달하는 시간, 그러려면 이 좌측에 있는 스피커가 가깝기 때문에 늦게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센터 음상이 이 12시 반이나 1시 방향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L과 R을 내가 스테레오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같은 시간에 내 귀에 도달하면은 명료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스피커를 여기다가 순정 그대로 교체만 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그럴 때 바로 가성비가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음상은 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운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2시 반이나 1시 방향에 보컬이 아주 작게 딱 음상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L과 R의 스테레오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고 명료도 높은 사운드가 만들어집니다. 또 이렇게 만들면 모든 스피커가 내 귀에 도달하는 시간이 같기 때문에 출력이 상승하고 임팩트 있는 사운드, 그러니까 좀 힘 있는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음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봤습니다. 물론 거기에 스킬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RTA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가 목표로 하는 RTA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아래쪽은 순정 오디오 앰프의 출력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우퍼, 그 다음에 압도어, 녹색이 압도어 출력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이 센터 스피커 출력, 그 다음에 이 청색이 미드레인지 출력.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14개의 스피커가 여기에 다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각각의 주파수 성분을 내고 있으며, 또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퀄라이저가 조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퀄라이저가 조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순정에서 어떤 의도든지 간에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스피커만 바꾸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스피커 특성과 순정의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 이퀄라이저를,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간이나 위상, 이 조절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튜닝을 했을 때 어떤 파형을 만들려고 하느냐?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저음이 여기 보시면 약 150Hz입니다. 자, 이 정도에서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45Hz가 피크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떨어지는 이런 RTA 특성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역대는 약간 평탄, 그 다음에 2.5kHz에서 약 4.5kHz까지는 약간 낮으면서 고음은 약간 상승하는 이런 RTA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순정을 보시면 고음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실제 고음은 더 낮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선명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순정 사운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 주파수 대역이나 레벨 자체는 좋은데 이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앰프를 추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앰프를 추가하려고 봤더니 채널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DSP입니다. DSP 앰프를 추가하여 여기에 있는 스피커, 교체된 스피커든 순정 스피커든 이것들의 시간, 위상, 이퀄라이징을 다시 해주고 증폭을 해주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RTA 파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RTA 파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드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그런 RTA를 만들 것이냐. 그 RTA는
뒤 스피커와 서브우퍼와 센터 스피커만으로도 그 RTA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내에 존재하는 스피커에 특히 앞쪽, 운전석보다 앞쪽, 그러니까 앞좌석과 대시보드 위에 있는 스피커, 그 다음에 A필러에 있는 트위터, 센터 스피커와 서브우퍼, 이게 중요하지 뒤 스피커에서 나오는 사운드는 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전석보다 앞쪽에 있고 내 몸보다 위쪽에 있는 스피커들을 가지고 RTA를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스피커를 어디까지 바꾸고 어떻게 튜닝할 것인지는 사람들마다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 튜닝을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앞도어 스피커와 트위터와 미드와 센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튜닝할 때는 어떤 식으로 튜닝을 진행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커를 교체했습니다. 순정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운전석의 도어, 운전석 도어 6.5인치의 RTA입니다. 그래서 순정 RTA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 큰 딥이 있네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스피커를 교체하고 필터를 걸면 이런 식의 특성 커브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튜닝하는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지금 순정의 운전석인데요. 이 아래쪽은 운전석 도어의 이퀄라이저 커브입니다. 그러니까 순정에서 이런 파형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스피커를 교체했더니 이런 식의 파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떨어진 만큼 여기가 그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 내려간 만큼 여기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스피커를 교체했더니 이런 RTA가 나왔는데 이것을 다시 DSP를 이용해서 이퀄라이징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평탄하게 만들어주고 하는데 불구하고 여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떨어져 있는 파형을 이걸 올린다 해도 억지로 올릴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오히려 더 나쁜 소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도어의 운전석은 이런 정도까지만 이퀄라이징을 일단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수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의 이퀄라이저는 이런 식으로 아까와는 약간,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이퀄라이저 특성도 다르다는 뜻이죠.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중역대가 낮고 여기 이렇게 스피커를 교체해도 특별하게 이퀄라이징이 제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튜닝을 약간 해줘서 근사하게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트위터인데요. 트위터도 교체를 해서 대시보드 위에다 세웠더니 이런 식으로 원래는 원 채널 투 스피커 시스템이었지만 트위터까지도 별도 채널, 그러니까 바이앰프,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미드레인지, 미드우퍼, 서브우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트위터를 장착했더니 이렇게 높은 대역, 그러니까 피크가 약간씩 있고 약간의 딥이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리니어하게 일정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조율을 해줍니다. 오른쪽 트위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수석 트위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파형을 이렇게 어느 정도 평탄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파형, 이런 파형을 만들 건데 목표는 중역은 평탄하고 저음은 이런 식으로 45Hz까지 증가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는 파형, 그 다음에 고음은 약 6kH나 7kH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파형을 만들어주면 이 파형이 내 귀에는 같은 크기로 들립니다. 그게 라우드 특성입니다. 그래서 튜닝을 할 때 이건 이제 기본적인 파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고객이 들어보고 나서 저는 중저음역대의 남성 보컬이 조금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귀가 나쁘면 어떤 사람은 고음이 잘 안 들리는데요. 그럼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더 들었거나 생활 난청 때문에 귀가 더 망가지신 분은 여기를 이 정도 레벨까지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튜닝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표준 RTA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고객이 들어보고 고객의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다시 튜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시스템을 어떻게 꾸며갈지에 대해서 어떻게 꾸미면 합리적인 시스템이 될 것인지
어떤 순서로 튜닝을 할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모든 정답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모든 서라운드를 제외한 모든 스피커를 교체하거나 서브우퍼까지 들어가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실제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장착 사례인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튜닝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건 첫 번째가 비용입니다. 자, 비용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코스트죠. 가격이죠. 자, 어느 정도 튜닝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 보스 사운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출력과 저음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DSP 한 개만 하십시오. 자, 이 DSP를 장착하고 나서 이 DSP를 장착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격은 싸고 성능이 좋은 것을 우리는 흔히 가성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품은 바로 이 매치의 업텐 DSP입니다. 출력도 높고 거의 헬릭스처럼 전문가 수준의 조율을 할 수 있는 수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DSP가 있지만 대부분의 DSP는 1. 시간 조절 2. EQ 조절 3. 위상 반전 이 정도의 기능이 대부분의 거의 90%의 DSP가 이 정도 기능만 있습니다. 하지만 헬릭스 매치 제품은 위상 반전이 아니고 위상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수많은 센터, 그 다음에 베이스 부스트, 아주 다양한 기능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적인 DSP보다도 헬릭스 매치를 쓴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종류의 조율을 카우디오샵에서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출력과 밸런스, 세 번째 저음, 이 정도만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이 DSP 하나만 장착을 하십시오. 이 DSP를 장착하고 나서 소리 나는 선명한 게 부족하다 또는 나는 저음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이제 저음 문제는 일단 빼고 선명함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스피커와 이 스피커, 이 앞도어 스피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컴포넌트, 그러니까 트위터와 미드레인지를 적당한 것으로, 이 적당한 것은 바로 약 90만 원 이상 되는 가격, 90에서 130, 150 이런 정도. 물론 여기 장착된 것은 350만 원짜리이지만 아무튼 적당하게 90만 원짜리 이상의 앞도어 스피커를 교체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율을 다시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선명하고 맑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더 이왕 할 바에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미드레인지까지 교체하고 센터까지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미드레인지와 센터는 보통 가격적으로 봤을 때 100만 원에서 약 190만 원 정도, 150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하겠네요. 약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튜닝을 뭘 할 거냐? 그 다음 튜닝은 사실 성향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뒤 스피커를 교체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순정 우퍼의 이 벙벙거리는 사운드는 싫어. 묵직하고 정말로 웅장하고 파워풀한 저음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우퍼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튜닝할 순서 첫 번째는 DSP입니다. 가장 가성비가 높은 것은 매치 업텐 DSP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트위터와 앞도어 스피커를 바꾸는 것입니다. 앞도어 플러스 트위터, 물론 이게 한 세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미드와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시보드 좌우측에 있는 미드와 센터를 교체하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서브우퍼입니다. 이 서브우퍼를 장착하려면 사실 모노 앰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왜냐? 이 DSP에 있는 채널로 이 트렁크에 장착하는 우퍼를 구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정 우퍼 정도야 구동할 수 있지만 박스 우퍼를 구동할 정도 출력은 이 DSP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서브 우퍼까지 간다면 이제 튜닝의 끝이겠지만 여러분들이 튜닝을 할 때 DSP만 장착해 본다. 두 번째는 압도어 스피커를 추가해 본다. 세 번째는 미드레인지와 센터를 교체한다. 네 번째는 서브우퍼까지 해본다. 이런 순서로 튜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튜닝할 바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같은 채널인데 이것을 분리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서라운드는 구동을 안 하는 시스템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서라운드까지 구동해야 되겠다 그러면 12채널, 이것은 헬릭스 V12 DSP를 사용해야 됩니다.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자, 이 정도를 사용하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스피커들을 다 교체하는 정도의 스피커 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정에다가 이렇게 너무 과도한 비용의 DSP만 사용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튜닝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많은 소비자들을 상담하고 튜닝을 해주면서 느낀 것은 여러분들이 가성비 높게 튜닝을 하려면 제가 드리는 한 가지 팁은 첫 번째, 가성비 높게 튜닝하고 싶다. 가성비 높게 튜닝하고 싶다 그러면은 샵을 잘 찾아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카우디오 샵을 고를 때는 어떻게 조율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착을 했다 또는 어떤 제품을 사용했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운드를 나한테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카우디오 샵을 고른다면 여러분들은 가성비 높은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더 뉴 그랜저, 보스 사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우디오 튜닝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순정으로 참고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카우디오 샵을 찾을 수밖에 없죠. 물론 DIY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스피커 개수가 많으면 다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우디오 샵만 잘 고른다면 가격 싼 데를 고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격은 여기 적용되는 부품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싼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진짜의 가성비는 어떤 샵을 골라서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을 거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후회할 것입니다. 왜냐? 같은 돈을 들여서 더 좋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카우디오 샵을 고르는 현명한 선택이 가장 좋은 가성비라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헤드만 카우디오 한욱희였습니다.